자, 이번 영상은 우리 블로그 내에서 단위 코드 조각을 관리하는 GitHub Gist에 대한 내용으로 좀 진행을 좀 해볼 겁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은 GitHub Gist가 이제 뭔지 사용을 안 해보신 분들도 꽤 많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일단은 이 Gist라는 게 뭔지 한번 그거부터 살짝 알아보고 다시 돌아와서 실제 우리 블로그에서 지스트를 사용하기 위한 뭐 설정 같은 것들 그런 걸로 계속 이 얘기를 진행을 좀 해볼 겁니다. 자, 그러면 제 블로그 가시면은 GitHub 지스트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시는 분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라고 해서 링크가 한 마리 있죠. 요거 누르시면은 이렇게 GitHub 지스트가 뭐냐 라는 식으로 이제 블로그 페이지가 이동이 되면서 내용이 살짝 나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그 코드 스니펫, 쉽게 말하면 코드 조각, 우리 IT 개발 관련 블로그를 운영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필연적으로 우리가 올리는 포스트에 이렇게 코드 조각들이 따라서 올라가게 됩니다. 이게 샘플 코드기도 하면서 혹은 또 완성된 코드가 이제 같이 올라가는 뭐 여러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이제 코드가 같이 올라가게 되는데, 이런 코드를 어떻게 관리를 할 거냐라는 거에 대한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두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샘플로 그냥 잠깐 보여주는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하는 겁니다 라고 해서 완성되지 않은 샘플 코드를 보여줄 때는 일반적으로 지스트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 저번 시간인가요? 우리 루즈라는 거 했었잖아요. 신텍스 하이라이터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해서 그 단편적인 코드들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하시면 그게 훨씬 좋고요. 만약에 완성된 코드를 공유할 목적으로 블로그에 올린다, 이런 경우에는 루즈를 이용을 해서 뭐 신텍스 하이라이트를 이용해서 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그런 공유되는 코드가 블로그 내에 여기저기 박혀 있다, 이런 경우에는 만약에 코드가 바뀌면 여기저기 박혀 있기 때문에 그 많은 코드들을 한꺼번에 모두 다 바꿔줘야 되거든요. 이게 관리상에 좀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동영상처럼 우리 동영상 하나 만들고 여러 블로그에다가 링크 갖다 삽입하면은 블로그마다 똑같은 동영상이 삽입이 되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런 프로그램 코드 조각들도 한 곳에 모아놓고 그거를 마치 블로그 삽입하는 것처럼, 블로그에 영상 삽입하는 것처럼 코드 조각도 삽입하면 훨씬 편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온라인 서비스들도 와구와구 생기게 됐는데, 그 중 하나가 이제 GitHub에서 제공하는 이제 지스트라는 서비스입니다. 코드 스니펫을, 그러니까 단위 코드 조각이죠. 단위 코드 조각을 관리하고 공유하도록 도와주는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한번은 뭐 만들어 놓고 우리 블로그에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한번 진행을 좀 해볼 겁니다. 자, 일단은 GitHub에 로그인을 한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탭 여시고 우리 GitHub에 잠깐 가도록 하죠. 자, 그래서 GitHub으로 잠깐 이동을 할 거고요. 지금 저는 이제 요 MONSUNGHON 요 아이디로, 제 본래 아이디는 아니에요. 본래 아이디는 따로 있고 이거 지금 연습용으로 만든 건데, 여하튼 연습용으로 만든 계정을 가지고 이제 GitHub에 지금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여기 플러스 표시 있죠? 여기 우리 레파지토리 있고, 자, 여기 플러스 표시가 있는데 플러스 표시를 살포시 눌러보시면은 여기 New Gist에서 지스트를 만들 수 있는 메뉴가 있어요. 살포시 한번 눌러보죠. 자, 그러면 자, 이런 식으로 코드 스니펫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저장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생기게 됩니다. 위쪽에는 디스크립션이죠. 지스트의 그 디스크립션인데 간단하게 설명을 좀 써주시면 됩니다. 이것은 연습 코드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될 것 같고, 밑에 이제 코드 이름을 좀 써주면은 코드명, 그 파일명이죠. 파일명을 하나 적어주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지스트는 완성된 코드를 주로 올리기 때문에 완성된 코드의 코드명, 파일명을 이렇게 명시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확장자에 따라서 어떤 파일이냐에 따라서 텍스트 하이라이팅이 조금 바뀌니까 그것도 염두해서 올리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웹스톰을 기동을 했는데, 그렇죠? 자, 이렇게 블로그 메이커죠. 우리 블로그 메이커를 이렇게 기동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우리 블로그 메이커에 어떤 걸 올려볼 거냐면은 걸프를 해볼까요? 자, 그냥 이거 하죠. underscore config.yaml, 요게 우리의 그 전체 블로그의 설정을 담고 있는 파일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맨 첫 시간인가 두 번째 시간인가 아마 요거 설정 파일 아마 봤을 겁니다. 자, 얘를 전체를 컨트롤 C 복사를 합니다. 컨트롤 A 하면은 전체 선택되죠. 컨트롤 C 하면은 카피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나서 얘를 이제 여기 코드 넣는데 안에다 그대로 밀어 넣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파일명은 언더스코어 한 다음에 config. 야물 파일이죠. 아이고야. config. 야물 파일이니까 이런 식으로 파일명을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secret gist가 있고 public gist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공유를 할 거면은 public으로 만드시면 되고요. secret gist는 이제 다른 사람은 못 보죠. 그 개인 용도로 사용을 할 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블로그에 그 코드 조각을 공유할 목적으로 지금 얘를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public gist로 하나 이렇게 만들 겁니다. 그래서 클릭하셔가지고 gist를 한 마리 만드시면은 될 것 같아요. 코드 스니펫을 하나 만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좋아요. 그러면 일단 한 마리 이렇게 우리가 GitHub gist를 이용을 해서 하나의 코드 스니펫을 만들었습니다. 이름은 요걸로 잡았죠. underscore config.yaml 이라는 이름으로 파일로 만들었고, 우리가 갖고 있는 블로그에 대한 설정 파일을 내용으로 지금 집어넣어 놓은 상태예요. 자,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지금 그 파일 만드는 거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한 다음에 다시 어디로 들어갈 거냐면은 다시 여기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지스트가 어떤 서비스인지, 그리고 우리 지스트에 들어가서 간단한 코드를 하나 저장을 해놓고 다시 나온 상태예요. 자, 이제 그렇게 지스트에 올려놓은 우리 코드를 우리 블로그 내에서 포함시켜서 그 코드 블럭을 이제 포함을 시켜서 한번 사용을 해볼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제 이 지스트를 사용을 하려면, 우리 블로그에서 사용을 하려면 제일 먼저 뭐 해야 되냐면 이 잼을 하나 설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요 gem install gkill gist라는 명령을 이용을 해서 일단은 잼을 사용할 수 있는, 지스트를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제 설치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죠. 자, 여기 지금 블로그 메이커 요거 여기 터미널 누르시면은 살짝 여시면 이렇게 우리 블로그 메이커에 이렇게 껌뻑껌뻑 하면서 커맨드 창이 뜨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요 명령을 그대로 갖다 치시면 되겠죠. 복사하신 다음에 붙여 넣어서 또 땅 치시면은 gkill gist가 이렇게 설치가 될 거고요. 잼이 설치가 될 겁니다. 조금 기다리면은 네트워크를 통해서 해당 코드가 이렇게 설치가 될 거고요. 자, 그런 다음에 뭐 해야 되느냐, 쟤를 사용할 수 있도록 underscore config.yaml 파일을 살짝 수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요 파일로, 우리 요 파일 있죠, underscore config.yaml 요 파일로 한번 가볼 거예요. 여러분들 그 설정으로 아마 내용이 쭉 바뀌어져 있을 텐데 밑으로 쭉 내려오시면은 여기에 뭐가 있냐면 여기 있죠, 플러그인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gkill paginate, gkill feed, gkill gist 이미 설정이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원래 얘가 빠져 있어야 되는데 제가 맨 첫날, 두 번째 날인가요? 그때 영상 올리면서 요거 공유를 해드렸었는데 underscore config.yaml 파일을 공유해드렸었는데 거기에 이미 요 내용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수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기 들어가 있으면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쭉 내려가 보면 요 플러그인스 부분에 요 gkill gist 요 부분이 들어가 있으면 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준비가 끝났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은 그 코드 스니펫을 우리 블로그 내 코드로, 그 코드 단위로 이제 포함을 시킬 수가 있느냐 라는 건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어디다 포함을 시켜 볼 거냐면은 뭐 연습이니까 우리 포스트 밑에 파이썬 밑에, 파이썬이 두 마리죠. 하나는 베이직이고 하나는 컨트롤 스테이트먼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 컨트롤 스테이트먼트 제어문 요쪽에 하나 넣어보죠. 자, 그러면 우리 아까 이게 지스트에서 이게 만든 놈 하나 있잖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만든 놈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embedded 한 다음에 이렇게 코드가 스크립트 소스에서 이렇게 코드가 보입니다. 자, 여기서 요 디스켓 버튼 있죠? 여기 복사 버튼인데 이거 살짝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요만큼의 내용이 카피가 돼요. 자, 그리고 그 카피된 내용을 어디로 갖고 올 거냐면은 우리 포스트 내로 이렇게 갖고 올 겁니다. 그럼 이렇게 쓰면 되느냐, 여기 이거 붙여 놓으면은 그 지스트에 올려놓은 거를 우리
블로그 포스트 내에서 볼 수 있느냐라는 건데 그렇지는 않고요. 이런 형식으로 쓰시면 안 되고 제 블로그에 보시면은 요렇게 있습니다. 요 아래처럼 요런 식으로 컨트롤 C에서 사용을 하실 때는 이런 방식으로 쓰셔야 돼요. 즉 요렇게 중괄호 열고 중괄호 열고 닫고 딱 요런 식으로 쓰셔야 되고 거기에 이제 지스트라는 건 이제 고정입니다. 얘는 고정이고 지스트를 이용을 해서 코드 스니펫을 포함시킬 거야 라는 얘기고 그럼 뭘 써야 되느냐 아까 우리 스크립트라고 한 다음에 이 뒤쪽에 보시면은 요만큼 보이시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요 끝까지 .js 빼고 그렇죠? 제가 지금 블록 잡은 요만큼의 부분만 필요합니다. 요만큼의 부분을 딱 띄어서 어디에 넣으시면 되냐면 여기다 넣으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얘를 대체해 주면 된다는 얘기죠. 얘는 필요 없으니까 이제 지워주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장을 하신 다음에 이제 이게 끝이에요. 이렇게 하면은 GitHub 지스트에 있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코드 스니펫을 우리 포스트 내에 포함시킬 수가 있고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 겁니다. 자 일단 그러면 번들 exec 지킬 서브에서 빌드를 시켜야겠죠. 컴파일을 시켜서 결과 파일을 만들어 놓고 그거를 로컬 웹서버를 통해서 일단은 띄울 거예요. 자 그럼 아마 이렇게 제대로 컴파일이 되고 로컬 웹서버를 띄우면 아마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우리 방금 전에 코드 스니펫을 어디에 포함시켰냐면은 여기에 포함시켰죠. 파이썬 강좌 두 번째 파이썬 제어문 요 글 제목으로 되어 있는 포스트에 집어넣어놨습니다. 그럼 보시면 이런 식으로 쭉 나오면서 아까 우리가 GitHub 지스트에 올려놓은 내용을 이런 식으로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죠? 아 그러네요. 근데 제가 한 거랑은 조금 틀리네요. 그렇죠? 저는 제 사이트를 한번 보면은 제 사이트는 어떻게 나오냐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나오죠. 파란색 바탕에 이런 식으로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왜 얘는 이렇게 나오나요? 테마가 틀린 거죠. 기능은 똑같아요. 기능은 이제 구현이 된 거고 지스트에 있는 코드를 이제 가져다 포함시킨 건데 화면에 어떤 모양으로 보일 거냐 뭐 백그라운드는 깔 거냐 어떻게 저쩌고 뭐 이런 폰트는 어떻게 할 거냐 어떤 모양으로 보여줄 거냐 이런 것들은 약간의 커스터마이징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테마를 조금 설정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시면은 저랑 비슷한 혹은 더 예쁜 뭐 이런 식의 여러분들 마음에 드는 그런 식의 화면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건 한번 나중에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처럼 이게 한 방에 되면은 좋아요. 좋을 것 같은데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저는 이미 설정이 잡혀져 있기 때문에 이 오류가 안 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윈도우즈 10 사용자면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 다 그렇겠죠. 윈도우즈 10 사용자면 아마 높은 확률로 이 SSL 오류가 발생을 할 겁니다. 뭐 이런 식의 이상한 오류가 나오면서 컴파일이 안 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결하나요? 라는 건데 이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 에러가 안 났죠. 저는 이걸 다 했기 때문에 에러가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마 오류가 날 겁니다. 자 그러면 오류가 안 나면 좋은 거고요. 그렇죠? 자, 이 상태에서 제 블로그에 가시면은 여기 명령어가 있죠. 요거 요 세 개를 각각 차례차례 여기에서 커멘트 창에서 이제 수행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요거 그냥 가져다가 복사하신 다음에 여기다 붙여넣고 엔터 빵 눌러서 실행을 시켜주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잼을 이제 다 최신화시키는 작업이 지나고 나서 한 가지 중요한 작업이 남았어요. 뭐냐면은 여기 이제 링크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 블로그에 보시면 링크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누르시면은 이렇게 파일을 한 마리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름이 어떤 거냐면은 지우고 요거예요. 요 뭐라고 읽어야 돼? 요 확장자가 PEM이라고 불리는 요 파일인데 얘를 어딘가에 복사해 놓고 환경 변수를 하나 좀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파일 하나를 받은 다음에 얘를 이제 적절한 위치에 복사를 해줘야 됩니다.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폴더에다 사실 했는데 예를 들자면 이렇게 하자는 얘기죠. C에 myruby라는 폴더를 하나 만드시면 됩니다. C에 이렇게 새 폴더에서 myruby 예를 들자면 이렇게 하자는 얘기예요. 이렇게 만들고 이 안에다가 아까 이 파일 방금 다운로드 받은 이 파일을 그대로 갖다 넣습니다.
그렇죠? 파일을 복사해 놓고 뭐 파일 이름은 당연히 이거죠. 그렇죠? 자, 이제 시스템 환경 변수를 하나 만들어야 돼요. 이거 반드시 해야 됩니다. 시스템 환경 변수를 하나 만들고 환경 변수의 이름은 이걸로 하셔야 돼요. 대소문자급을 하니까 이걸로 하셔야 되고 환경 변수의 값으로 아까 그 파일에 대한 절대 경로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아마 이렇게 되겠죠. 우리 탐색기에서 내 PC에 가셔서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속성을 가시면 됩니다. 자, 그럼 속성을 가면은 아마 이런 거 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고급 시스템 설정 이 부분이죠. 일로 가신 다음에 자, 환경 변수라는 게 나옵니다. 이거죠. 이거 눌러서 환경 변수로 가면은 지금 여기에 설정이 어디 갔니? 여기다 하나 만들죠 뭐. 자, 그래서 여기다 하나 새로 만들기에서 덥석해가지고 새로운 환경 변수를 하나 만들 겁니다. 환경 변수를 만드는데 환경 변수의 이름은 요걸로 하셔야 된다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얘를 이용을 하셔서 환경 변수를 잡아주시고 환경 변수의 값은 아까 우리 폴더 이거였고 파일명은 이거였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갖다 밀어 넣어주시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환경 변수를 하나 지금 새롭게 이렇게 하나 만들었어요. 이런 식으로 하나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걸 안 했는데도 큰 문제 없이 코드 스니펫이 포함이 된다라고 하면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은 이렇게 환경 변수를 갖다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다시 블로그를 지킬 exec 뭐 이렇게 해가지고 번들 exec 지킬 서브에서 다시 빌드 시키면은 아마 오류 없이 제대로 되게 될 겁니다. 코드 스니펫을 그래서 원하는 곳에 이렇게 우리가 붙여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스트에서 제공하는 이 디폴트 테마, 그게 아까 우리가 봤었던 이놈이죠. 이놈이죠. 이게 디폴트 테마인데 이게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은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은 요 블로그에 보면 요 링크가 있어요. 커스터마이징 GitHub Gist에서 GitHub Gist를 커스터마이징 해보아요 라는 링크가 있는데 요거 가서 조금만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스타일로 이 지스트를 바꾸어서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요번 영상은 지스트에 대한 얘기였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기술 블로그이기 때문에 IT 쪽 기술 블로그이기 때문에 블로그 포스트 내에 이제 코드 단위 코드들이 많이 포함이 되는데 두 가지라 그랬죠. 하나는 일반적인 단위 코드, 또 하나는 완성된 코드. 그리고 이 완성된 코드인 경우에는 여러 군데에 같이 퍼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단위 코드인 경우에는 루즈 사용해서 신텍스 하이라이팅 기능을 이용해서 그냥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깔끔하고 예쁘게 나와요. 근데 자주 수정이 되고 모든 곳에서 동시에 수정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완성된 코드일 경우에는 루즈를 이용을 해서 사용하시는 것보다 GitHub Gist 같은 서비스를 이용을 해서 한 군데 코드를 박아놓고 그거를 공유해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해야지 관리가 훨씬 더 편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GitHub Gist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우리 코드 관리를 우리가 블로그에서 사용하는 코드를 이런 데다 갖다 놓고 사용을 하면 훨씬 유용하게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식의 얘기로 이번 얘기를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이 마지막 시간인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는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 이제 자동화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막 블로그를 만드는 작업들을 했는데 결국은 이렇게 블로그를 만든 다음에 컴파일이 끝나면은 이거 나오죠? GitHub 페이지라는 이 우리 결과물이 나와요. 이거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당연히 그 GitHub에 레파지토리에 올려야지 우리가 github.io 우리 도메인에서 우리 블로그를 서비스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매번 수동으로 해야 돼요. 매번 열어가지고 막 이런 처리를 해줘야지 이게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야 그냥 이렇게 하면 되지 라고 했는데 나중에 가면 이게 되게 귀찮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편하게 이 처리를 자동화 시킬 수 있느냐 라고 해서 이제 CI를 좀 이용해 볼 겁니다. 그래서 트라비스라는 걸 이용을 해서 어떻게 하면은 이 배포와 빌드와 배포를 자동화 시킬 수 있는지 거에 대한 마지막 얘기를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얘기는 이 정도까지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